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H2 비즈니스 수소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자로 함께하게 된 조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3회 수소의 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 컨퍼런스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 딜로이트 홍진석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안성일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화학공학회 이진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HT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박재하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효성중공업 이만선 PU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 이어서 SK그룹 소유섭 부사장님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수소협회 다구치 SC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ce. 네, 그리고 롯데케미컬 서광영 상무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롯데케미컬 장규진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케미컬 임효성 상무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양태현 상무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박형규 상무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HT 한국조선해양 유병용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산지주 김진식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 김용태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조현준 전무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의 정기석 상무님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문을 여는 순서로 모니터 딜로이트 홍진석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 이제 세 번째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지난해에는 저희 그룹 회장님들 모시고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모니터 딜로이트의 홍진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국제 정치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 선도 국가들은 여전히 수소 전환과 탈탄소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자국의 탈탄소 및 수소 전환 정책과 예산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고요. 개별 국가가 아닌 EU 차원에서
제도와 거대 인프라를 활발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다양한 저탄소 및 청정수소 생산 여건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 글로벌 수소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탈탄소 및 수소 전환 노력은 지구적 과제인 탈탄소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탈탄소를 명분으로 자국 또는 권역의 수소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향후에는 대량의 청정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가 직접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여건은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에는 수소 에너지 전환에 더 큰 도전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선도 국가에 비해 더 높은 수입 의존도, 또 제한적인 신재생 에너지 자원, 또 작은 수소 수요 규모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속도로 수소 사업을 전개하기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의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우리가 목표하는 일부의 목표를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정책 역시 산업과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규모와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 서밋이 준비한 컨퍼런스가 수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기대를 충분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는 수요 창출과 또 가격 지원입니다. 이에 오늘 오후에는 수요 창출과 가격 지원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각 세션에서 산업계와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청정 수소 경제의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서밋의 의미와 취지를 되짚어 주셨는데요. 대표님의 말씀처럼 해당 컨퍼런스를 통해서 글로벌 수소 경제가 다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 아까 소개가 잘못 나가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의 임효성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청해 들을 순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셨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성일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행사가 왜 한강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생기고 또 수소 자동차가 달리고 나서 남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 일부러 한강에
주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TC 원장 안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특히 딜로이트 컨설팅 홍진석 대표님, 한국과학공학회 이진원 회장님, 그리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컨퍼런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 축소와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청정수소와 청정수소 화합물이 있습니다. 청정수소는 그 자체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에너지 전환의 필수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화합물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청정수소가 미국의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청정수소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원과 결합한 청정수소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유럽 내 산업계의 탈탄소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청정수소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 청정수소 인증제 등을 통해 수소의 생산, 수송, 활용 등 수소 전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수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주요 산업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된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청정수소의 활용은 우리 산업의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정수소 경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의가 오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TC는 수소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시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수소 특화단지 내에 2028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수소 계량 및 충전 인프라 신뢰성 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TC는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이행과 신뢰성 높은 시험 평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TC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한강 위에 있는 세비섬에서 개최되는 본 컨퍼런스의 의미와 또 청정 수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장님이자 서강대학교 교수님으로 역임하고 계신 이진원 회장님께서 또 축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청명한 가을 날씨네요. 우리 수소의 날 행사를 아마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지침이 또 새로이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화학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이진원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코리아 수소 비즈니스 서밋 컨퍼런스를 축하하며 축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화학공학회 회원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저희 한국화학공학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산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그중 하나로 수소산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SK 어드밴스드의 김철진 대표를 모시고 수소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들과 더불어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화학광학은 수소 경제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화학공학도들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의 수소산업위원회 또한 기업 주도의 산업협력을 강화하며 수소 경제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 구축된 수소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셨는지 또 앞으로 이룰 진전에 대한 기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님의 축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일정상 현장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또 화상으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수소연합 김정우 회장님, 딜로이트 컨설팅 홍진석 대표님, 한국화학공학회 이진원 회장님, 그리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컨퍼런스 관계자 여러분의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청정수소 컨퍼런스를 통해 수소가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수소와 청정수소 화합물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들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과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수소는 이 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청정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자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정수소와 그 화합물은 철강,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탈탄소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정수소 경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오가기를 기대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청정수소와 관련된 정책 연구와 청정수소 인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소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오늘의 컨퍼런스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청정수소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순간을 저희가 또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어서 저희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내빈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모니터 딜로이트 홍진석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고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안성일 원장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 이진원 회장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대표님, 그리고 현대자동차 박재하 상무님, 효성중공업 이만섬 PU 사장님, SK그룹 소유섭 부사장님, 일본 수소협회 다구치 SC 이사님, 롯데케미칼 서광영 상무님, 롯데케미칼 장규진 상무님, 효성 임효성 상무님, 효성중공업 양태현 상무님, 호랑인더스트리 박형규 상무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유병용 상무님, 두산지소 김진식 상무님, 현대자동차 김용태 상무님, 일진하이솔루스 조현준 전무님, 그리고 삼성물산 정기석 상무님까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무대 위로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을 위해서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에 계신 분들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고요. 카메라 보시고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ut on a big smile.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조 연설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기조 연설 듣기 전에 다시 한번 통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동시 통역 제공하고 있고요. 리시버 채널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 3번은 일본어로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we are provid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ervice currently. Please tune into channel 1 for Korean, channel 2 for English, and channel 3 for Japanese. Thank you very much. 네, 그럼 이제 한국화학공학회 이진원 회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또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 에너지 공대 한종희 교수님께서 자료 작성을 도와주셔가지고 본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돼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보니까 제가 그 연구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30년 동안 공부를 하고 30년 전에 교수가 돼서 30년 연구를 했고, 그래서 반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올해 이제 60세 한갑이 되면서 많은 것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본 게 또 하나가 이제 연구에 대한 인생, 연구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옳은 방식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가는 방식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한 십몇 년 전에도 수소 경제를 만든다 그래서 크게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요새 또 다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 수소 경제 다시 내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나, 뭔가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이 각 분야마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는 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정보력을 능가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툴들을 우리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수많은 넘쳐나는 정보, 넘쳐나는 이 기술들, 이런 걸로부터 과연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얘기를 잠깐 좀 빗나가면은, 저는 쇼핑을 할 때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 백화점에 갔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뭘 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오히려 조그만 단골로 가던 동네 구멍가게 갔을 때는 제가 원하는 물건을 손쉽게 찾아서 집을 수가 있었고, 그걸로 만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나아가야 될 기술의 개발의 방향, 그거를 또 실용화하는 방향, 이건 어떻게 가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그 설득력이 있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정보가 넘쳐날 때 더 어려움이 크고요, 더 바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이드로전 서밋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서 한번 오프라인으로 대화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정보와 지식들을 한번 요약을 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이거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서머라이즈 된 내용이니까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는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 에너지 구성 및 특징, 세 번째는 수소 에너지의 현황, 네 번째는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요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의 에너지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서도 인사말에서 많이 말씀드리셨지만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실현 방향, 액션에 있어서는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그 액션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막 개발을 하고 있는 중진국들, 중국이나 인도를 포함한 이런 데 입장이 다르고, 아직 개발이 미진했던 그 아프리카나 남미의 나라들은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증가는 진행이 되고 있고, 올 여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사상 최고로 더웠던 여름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후년에도 점점 더 피부로 와닿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호로만 외치던 탄소 중립이 어느 순간 급히 해결해야 될 그러한 일로 우리 옆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중립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여기에 관계된 기술들, 관계된 것들을 분석하고 있어야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뜨거운 화두가 됐을 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 지역이 어딘가 이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적절한 후보로 위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주도의 어떠한 전략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국가의 전략이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헤드쿼터는 지금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사회적인 관심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침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계를 파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이것이 왔다 갔다 하고 인기에 융합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해가지고는 실현할 수 없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과학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만큼 아마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향후 그 수소 경제도 구현을 하고 탄소 중립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 감축량이 거의 지금 발생량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10여 년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배출된 탄소를 전환해서 유용한 화합물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주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상당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줄이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올해 계속 이 수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특히 수소 경제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 수소 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탄소 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 될 수 있겠구나.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로 이 수소 경제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에 가는데 저해가 되는 탄소 배출은 어딘가 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남이 1위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와주는, 주도해 나가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발전을 도와주는 지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다로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제조업과 건설업, 수송, 기타에 해당이 되겠고요. 특히 제조업에서는 철강, 석유화, 그 다음에 도로 수송,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 지구의 경제 시스템이 탄소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산업 혁명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탄소 기반의 사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지하에 매장돼 있던 화석 연료를 채취하고 사용하고 대기로, 수계로 다 방출하고 하면서 온실가스 양은 나날이 증가하게 되겠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문명의 이익을 누리긴 하겠지만 그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소경제, 수소로 인한 수소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순환 사이클을 만든다면은 이것은 탄소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탄소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어서 현재의 글로벌 시스템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서스테이너블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온실가스가 대거 방출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면은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는 수소가 떠받치는 그런 사회를 구현한다면은 우리가 살기 더 편안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세 개의 큰 기둥이 필요한데요. 수소의 생산, 수소의 저장, 트랜스포트,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수소의 사용, 이 세 가지 분야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SMR 또는 CCS 기술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리시스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일렉트로리시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가시피케이션 등의 기술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 및 수송에 있어서는 가스 형태로 우리가 저장 및 수송을 하거나 또는 리퀴드 수소를 만들거나 또는 암모니아 형태 또는 블렌딩을 해가지고 현재의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처는 수송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만큼 라이트 비클이나 헤비 비클에 대한 대체가 고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쉬핑, 에비에이션 보다 더 멀리 가는 수송도 우리가 수소로 대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서의 수소 사용을 좀 더 늘린다면은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도 접목을 시켜서 하우징과 우리 레지던셜 빌딩 이런 데도 접목을 시킨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수소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 생산은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의 방법들이 생각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 그리드는 항상 남는 전기가 여분의 전기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저장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선 좋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재사용을 하는 기술들을 개발한다면은 우리가 수소 경제를 보다 더 경제성 있는 수소 경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수소의 저장 운송에 있어서는 고효율로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기술들이 속히 더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화학 바이프로덕트를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매스를 저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소의 수송이 용이하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수소를 수소의 형태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로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의 화학 산업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에 대한 그 데미지도 적으면서 수소 경제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블렌딩을 해서 쓴다 그러면은 현재의 기술과 접목하는 융화되는 조화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소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트랜스포트 부분에 에비에이션이나 헤비듀티, 퓨얼셀, 그 다음에 퓨얼셀 트레인이라든지 쉬핑 등에 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파워, 에너지 재생이라든지 산업, 화학산업, 제철산업 이런 데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탄소를 대체하는 에너지 매개체가 될 것이며 그 재생에너지 장거리 운송, 에너지 저장, 그다음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 열에너지 수송 이런 데를 맞을 수가 있고요. 화학산업에 특히 수소의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철 산업은 그 석탄으로 철광석을 녹이는 공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걸 수소환원 제철로 바꾼다면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탄소 저감에 직관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기술들이 바로 수소의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소의 발생뿐만 아니라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면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는 곳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곳은 매우 수요가 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등화 되려 그러면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적게 생산되는 곳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형태로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수소의 형태로 우리가 이동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는 석유화학, 천연가스,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레이 수소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CCS를 접목시키면 블루 수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원자력으로부터 핑크 수소를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풍력을 통한 그린 수소 또는 생물학 분해라든지, 그다음에 폐기화물을 통한 일부 수소 생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수소의 공급은 물리적인 방식과 화학적인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압축 저장, 고압 극저온 저장, 액화 저장, 저온 흡착 방식들을 볼 수가 있고요. 화학적 저장으로는 화학 수소화물, 특히 암모니아, 그다음에 liquefied organic hydrogen carrier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금속 수소나물, 좀 무겁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화학 저장의 대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에 있어서는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배관, 운송선을 통한 운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연료 전지가 아주 좋은 대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모빌리티라든지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전지, 그다음에 수소 터빈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산업용 원료, 제철, 석유화학, 정유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원료 등도 여기에 활용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활용처를 갖고 있는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서플라이 체인별 특징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큰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는 저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의 생산에 있어서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겠고요. 수소의 저장, 운송에 있어서는 저가의 대용량 운송이 가능한 기술들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소의 활용은 다양한 활용처, 우리가 점점 더 활용률을 높여서 수소의 수요가 늘어나야 경제성이 생길 것이고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소 에너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유럽과 독일은 그린 수소를 통한 수소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수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들, 특히 모빌리티라든지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수소의 생산과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소를 공급하는 기술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전방위적인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우디, 러시아, UAE는 화학에너지가 화석연료가 풍부해가지고 특히 가스 자원으로 수소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수소 정책은 우리나라는 수소 정책을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해서 제1차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까지 수립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및 청정수소 발전 입찰제도 2024도 돼서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소의 정책들이 잘 활용이 돼가지고 활용 부자와 보급이 확대되고 수소 공급망 확충을 하는데 기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전 세계 수소 생산은 현재 97메가톤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우리나라는 2메가톤, 생산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은 저희 그레이 수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중동, 미국, 인도, 유럽 이런 순서대로 많은 데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소 수요는 현재 한 100메가톤이 되지는 않는데요.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늘어가지고서 이거에 한 30% 이상 더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 필요한 곳들은 이제 석유화학 산업들이 많이 필요를 하고요. 향후엔 제철 산업이라든지 수송 같은 데서 많은 필요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의 장치 설치 용량은 2023년도에는 1.4기가와트였고요. 24년도에는 5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어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참여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203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전의 장치 용량이 늘어나 가지고 한 230에서 520기가와트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early stage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현이 된다면은 우리 수소 경제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전해를 할 수 있는 장치의 생산 용량도 2022년에 15기가와트 per year에서 24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또 2배 가까이 늘어가지고 40기가와트까지 되고요.
30년까지는 165기가와트까지 돼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 장치에 대한 생산 시설들은 아주 잘 갖춰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술별로는 알칼라인 전지가 주종을 이룰 것이고 거의 팸도 상당 부분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터스는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나운스 된 게 나머지 3분의 1, 언스페시파이 된 게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수소의 국제 운송량도 현재는 이제 16메가톤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매체는 암모니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 40년까지는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지금 feasibility study가 되고 있고요. 좀 실제로 오퍼레이션 되는 것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더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arly stage가 한 반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종은 이제 암모니아로 여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맵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소를 수출하는 나라들, 수출을 사용하는 나라들.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블루로 되어 있는데 블루가 아니 암모니아 형태로 이게 이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옐로우가 있는데 이건 가스 형태로도 상당 부분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빨간 부분은 synthetic liquid fuel인데요. 이걸로도 좀 이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의 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차가 이제 24년까지 누적 9만 대인데요. 이 중에 3분의 1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 한국이 리딩하는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를 포함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파란 게 상용차인데 상용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트럭도 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있고요. 중국도 급속히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당 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소를 충전하는 보급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많이 늘고 있고, 유럽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상당 부분 늘고 있는데 수소차 대수당 충전소 한 대가 몇 대의 수소차를 충전해야 되는지 보면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그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전소 확충이 필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충전소 차량들 상당한 3만 대 이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밀리언 단위의 수소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퓨얼셀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퓨얼셀 발전 공장도 만들었고 퓨얼셀 분야도 리딩하는 분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소 경제를 이룰 것이냐. 수소는 우리가 수입하는 물동량 이동에 통한 수소의 수입에 의존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들, 수소차라든지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데 기술들을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는다면은 전 세계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암입 발전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수소의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소를 어떻게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으로 수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컬랄도 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기술과 수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취사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리더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 분야별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구현을 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보고 판단하고 또 오늘과 같은 회의도 우리가 잘 해서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수소는 우리나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자 간의 양자 간 협력들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해외와 많은 협력을 하겠지만 점점 더 많이 나가서 우리나라는 육지지만 섬처럼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와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제 협력을 구현하는 방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내도에서는 주도적으로
미국과 또는 독일과 이런 식으로 국제 협력을 하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방법, 기술이 개발되는 여건이 되려면은 국내에 도전가적인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모지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일하시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상장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마음 큽니다.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특히 규제 개선은 우리 산업계에서 정말 큰 소리로 자꾸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창업을 못하고, 창업된 기업들이 발전을 못하고, 현재 기업들은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좀 해결이 될 급선무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정계라든지 이런 데 끊임없이 우리가 요청을 함으로써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테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험 분산과 투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드리면은, 수소 에너지 전환은 탄소 중립의 필수적인 에너지 체계로 기존의 탄소 에너지 체계를 대체할 것이고,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은 크지 않지만 향후 수송용, 발전용 등 신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청조수소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인프라와 장비 시장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를 수입해야 할 환경적 여유를 갖고 있어서 정부의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수소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국제 협력, 모험적 도전 정신 등과 함께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구축이 필요함을 요약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소 경제 시대의 수소 산업의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발전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일본 수소협회 다구치 SC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또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JH2A 활동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水素の日というちょっと大きなイベントにJ2A を登壇させ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日本とですね、韓国は日韓水素アンモニア協力等でですね、対話があり、その枠組みの中で H2 コリアと J2A は今後ですね、協力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ので、これからも深い付き合い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でちょっと簡単なんですけれども、私の自己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で私の名前はですね、田口悦と言います。で2007年にトヨタ自動車に入社しまして、ハイブリッドおよびプラグインハイブリッドで日本で有名なプリウスという車の開発をしていました。で担当はですね、パワーコントロールユニットのシステム設計と制御開発を担当していました。で基本的にはエレクトロニクス系のエンジニアになります。で2017年から3年間ですね、HSR というロボットの開発をしていました。でこれはですね、自由に動けない方々をサポートするロボットで、ハードウェアのリーダーとしてですね、プロジェクトを牽引していました。でこれは東京オリンピックにも出させていただいて活躍したロボットになります。でその後、2020年からですね、NASA のアルテミス計画の一つのプロジェクトで月のですね、探査範囲を広げるルナクルーザーというプロジェクトに参加しました。でルナクルーザーは人が乗れるですね、与圧されてるローバーで、宇宙飛行士はルナクルーザーの中で宇宙服を脱ぐことができますと。でこのローバーにはですね、再生型の燃料電池が乗っていました。であいにく私の担当はですね、走行用のモータードライブシステムのリーダーだったので、燃料電池の担当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水素がですね、
宇宙空間で半導体に衝突するとどういうエラーが起きるかという研究はしていました。で、2024年今年から日本の水素社会推進を目指しまして、JH2A に参加し、現在はですね、障害委員会のリーダーとして、業界の発展に向けた取り組みをしています。はい。で、今日のコンテンツになります。で、今日のコンテンツは5つになります。1つ目は我々ですね、ジャパンハイドロジェンアソシエーションについて。で、2つ目は日本の水素政策。3つ目はですね、日本の水素の動向について。で、4つ目は日本の水素普及に向けた取り組みと。で、最後にまとめという流れになります。はい、まず JH2A の設立の背景になります。で、水素社会推進には3つの課題が必要だと我々は考えました。で、1つは水素の需要創出。で、2つ目はこの技術革新における製造、輸送、貯蔵等のコストの削減。で、3つ目が事業者に対する資金供給。で、この需要拡大とコスト削減を同時に推進するために資金供給が必要だと考えました。で、この3つを解決するために業界を超えたですね、横断的な組織として JH2A は設立されました。はい、で、こちらがですね JH2A の概要になります。で、JH2A はサプライチェーン全体を俯瞰する横断的かつオープンな組織として社会実装プロジェクトの実現を通じてですね、水素社会実現を早期に構築しようとしています。で、日本のですね水素で有名な会社の岩谷産業、あとトヨタ自動車、あと三井住友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の3社が共同でですね会長を務めております。で、東京の霞が関というところに事務所を構えておりまして、事務局員が24名いるというような形になります。で、JH2A の会員はですね、企業様が約300で、大学、自治体、その他メンバーなどを含めまして、現在ですね、488社団体となります。こちらですね、JH2A の目的になります。水素で豊かな地球を作ると。で、我々 JH2A はなぜこの目的を作ったのかというと、日本のですね水素の窓口を担う、組織が必要だったからですね。で、私たちはステークホルダーは地球上のすべての人々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して、ネットワーク構築、あと研究普及、ネットワーク構築、研究普及、プラットフォーム機能の3つの活動を通じてですね、2030年までに目的を達成しようと努めてまいりました。で、こちらが JH2A の組織図になります。で、活動内容としましては、事業化委員会、規制委員会、障害委員会で CO2 フリー水素委員会で、ファイナンスの金融の委員会という5つの活動を行っています。で、我々の組織のですね委員会をちょっと簡単に紹介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ずは事業化委員会で、事業化委員会は社会実装をしていくプロジェクトの創出を目的としています。で、活動内容は商業化における課題と優先事項に基づく政策提言の実施で、サブワーキング全体および各地域でですね実現性の検討の取り組みをすることと、で、包括的なシミュレーションツールの構築によって、ビジネスの可能性を早期に定量化することというものに取り組んでいます。で、今日はちょっとその中の一つですね、シミュレーションについて紹介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こちらはですね、サプライチェーンのシミュレーションで、どこの地域でですね、日本に水素を入れて、また水素を作って、どこにどのように運んでいくと効率的かということと、本来水素のですね需要がどの地域にどれくらいあ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シミュレーションするツールになります。で、こういったですねシミュレーションツールの開発もしながら、日本のどこで生産した水素をどこで使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効率的かということを試算しています。で、引き続きまして規制委員会です。で、規制の話は非常によく出るんですけども、事業推進にですね影響を及ぼす規制上の課題を抽出分類して、規制改革に向けた戦略を立てていきますと。で、この検討にですね、技術データが必要な場合は
試験をですね整理して、それを早期に実現できるようにですね、委員会の中で共有したりしながら実証を進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形になります。で続きましてですね、障害委員会です。でこの委員会ですね、私ここちょっとメインで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水素社会のですね将来を担う世代や幅広い層へ理解と認識を深めると。で、各種制度設計や規制緩和、国内外のですね関係機関との連携を支援していくことというのを目的にしています。でこちらですね、ちょっとイベントを紹介させていただくと、行政のイベントで、あと地方の日本国内ですね、実証している地方の自治体を表彰したりだとか、子ども向けにちょっと水素の教育をしたりというのをですね幅広い層に対して実施しています。で本日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ような、世界各国の水素の団体等のイベントでですね、講演させていただいたりもしておりまして、であとですね世界各国と協力していく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現在ですね12の地域と MOU を結んでおります。でニュージーランド、スペインでもちろん韓国も結んでおりまして、2022年のですね10月に H2 コリアさんともMOU を結んでいただきました。で我々がですねどうしてこういった活動をしている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友情を築いてつながっていくことでさまざまなですねリアルな情報を共有してビジネスにつなげていく、協調領域で協調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からです。で次がですね CO2 フリー委員会です。で水素バリューチェーンの業界団体としてですね、国内事業者が国際標準化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昨日もされてい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GHG のですね算出方法だとか基準制度の設計を含めて関連するですね国際交渉、研究、課題整理、政策提言などを行っていきます。で一連の活動を通じてCO2 フリー水素の定義だとかクリーン水素の流通インフラの整備、あと水素の社会実装を加速していきます。でこちらの委員会でですね議論に基づき、日本の低炭素水素の定義はですね 3.4kCO2 per H2kg と提案して日本では採用されています。でこの値はですね韓国はですね炭素強度によってランクを分けていますので、ちょっと韓国と日本で低炭素水素の考え方は違う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でこちらが金融の委員会です。で目的はですね水素プロジェクトの実現に向けて、運営会社にですね最新のですね資金調達オプションと見通しを提供することと。で J2A の発足当初からですね日本の水素ファンド立ち上げを最大の目標にしてきました。24年9月にですね410ミリオンドルで民間のですねファンドが立ち上がりまして、25年まで継続的に資金を募る予定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ちらですね J2A のオフィス、もし日本に皆さん来られることがあればぜひお立ち寄りいただければなと思っております。で、次はですね日本の水素政策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水素基本戦略について。水素基本戦略が、改定された年2022年の話になります。で日本はですね2017年に世界初のですね、水素に関する国家戦略として水素基本戦略を制定しました。でこの、戦略策定から5年が経過しましたが、この間に2020年のですね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連合の宣言でウクライナ侵攻後のですね世界エネルギーの需給構造の変化など水素を取り巻く環境っていうのは非常に早く大きく変化しています。でこのような状況を踏まえて、水素燃料電池戦略協議会では戦略のですね見直しに向けた議論を重ねて、2022年5月にですね、5年ぶりに水素基本戦略を改定しましたと。で水素基本戦略の基本的なポイントとしては2050年のビジョンと2030年までの行動計画を提示しまして、で再生可能エネルギーとともに水素を新たなエネルギーの選択肢として提示していると。で、
世界をリードする日本の水素技術が世界の脱炭素化を推進できるといいなというところで、目標はですね、ガソリンだとか LNG 並みのですねコストを実現することと。で現状は1ノルマルリューベあたり100円程度、それをですね2030年には1ノルマルリューベ30円で、将来は2050年は20円にするというコスト目標を掲げています。でこちらはですね日本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たエネルギーの基本計画になります。で2019年の日本のですね CO2 排出量は 1.3 ビリオントンでした。で2030年はですね2013年比 46% 減という目標を掲げておりまして、50% でですね挑戦を続けています。で2050年にはネットゼロの排出を目標としております。で水素に関わる取り組みとしましては、まず民生産業輸送の領域、ここについては2030年までは徹底した省エネと水素化を進めていくと。で、発電の領域に関しましては水素アンモニア発電の活動というところで2030年段階の目標としては日本の発電電力のですね 1% を水素アンモニアで実施したいという目標を立てています。で2030年から2050年の間の取り組みは、まず民生産業輸送の領域では脱炭素化電力による電化で、水素アンモニア、CCUS とか、カーボンリサイクルなどで取り組んでいくという形で、脱炭素が難しい分野は、DAC とか、そういったもので対処していきましょうとなっております。で発電分野に関しましては、水素アンモニアの量をですね2030年から2050年でぐっと増やしまして、10% という目標を立てています。はい、で、2050年の S 型としましては民生産業輸送に関しては電化水素、合成燃料バイオマスと、難しいものは植林だとか、DAC などで対応していくと。で発電はですね脱炭素化電源で揃えら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態を想定しております。でちょっと今長く説明してしまいましたけど、水素基本戦略のコンセプトはですね電動化が難しい部分、そちらに対しては水素を使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ところで、水素を使って電動化が難しい課題を解決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形です。で今後の日本の計画なんですけれども、第7次のエネルギー基本計画が今年中にですねリリースされる予定です。で第7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では2035年と2040年のですね日本の電源構成が発表される予定になっています。でまたですねCOP30 に向けた2035年と40年のですねGHG 排出目標が来年の頭にですね提示される予定です。はい、で引き続きまして、水素社会推進法についてです。で水素社会推進法は2024年2月にですね閣議決定されました。でそこの中身としましては、国が前面に立って低炭素水素等の供給利用を早期に促進するために基本方針を策定すると。で計画認定制度の創設で、認定を受けた事業者に対する支援措置で、支援措置の中身としましては価格差に現状のですね燃料との価格差に着目した支援というところと、それを広げていくための拠点整備支援というものが想定されております。でこちらのですね規制の特例措置で講じて低炭素水素等の供給拡大に向けてですね水素の供給を行う事業者が取り組むべき判断基準の策定の措置を実施しますと。でこの水素法案がですね2024年の10月23日にですね施行されまして、で今後ですね低炭素水素等の供給や共用設備の整備にですね必要な資金を充てるための助成金が開始される予定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こからは日本の水素のトレンドになります。こちらですね、まず水素の特性として、水素はですね貯蔵運搬が可能で、排出するのは水のみ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また化学製品にも原料としてですね活用できるという利点がございます。でこれはですね2050年の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迎えた時代のですね、イメージになるんですけども、水素がですね、いろいろなところで活躍していると。で電力に使うだけではなくて、輸送、熱源、原料などにも活用できて、再エネはですね、天候に左右されやすい太陽光や風力が中心になる可能性が高いので、水素でですね、より確実に柔軟にですね貯蔵輸送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想定しております。でこちらがですね現状の日本の水素産業が示しております。で現状ですね、日本は約、2メガトンのですね水素が製鉄所や製油所から副産物として、生成されています。でその内訳がこちらになっておりまして、その水素の使用先が、こちらの図になっております。で現状ですね、水素は脱硫アンモニア合成熱源として使わ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れほぼ生産者のところで自家消費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ります。でその中でですね半導体光ファイバーだとか、あとモビリティもこちらになるんですけども、外部に売られているものは 0.014 メガトンというので、非常にですね少ない、外に使っている水素というのは非常に少ない状況になります。でこちらがですね日本の、水素基本戦略で水素のですね消費量の目標と、あと供給のコスト目標になります。で水素の消費量の目標は、こちら消費量目標になってますんですけども、2030年にですね、3ミリオントン、2040年に12ミリオントンで、2050年にですね、20ミリオントンとなっております。でこの時の水素価格の目標としては、ちょっと US ドルであれなんですけども、大体 2.2 ドルパーキログラムと。で2050年では 1.5 ドルパーキログラムというところを、支付の価格として目標と置いております。でこちらがですね今の日本のですね水素ステーションの現状になります。で日本は水素ステーション2017年の段階で90ステーションありました。でこちら日本地図になっておりまして、日本地図の中にですね日本のどこの地域に水素ステーションが何個あるかというのを示したのがこちらの色になっています。でここからですね今2024年現在157ステーションになっております。で日本の水素ステーションは最盛期180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こからちょっといくつか減ってですね今157という状況です。で、2030年に対しては1000のステーションという目標を掲げておりますが、ここのですね目標は達成はですね、現状かなり厳しい状況になってきている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でこちらが、FCEV のですね販売状況になります。でこちら今日本の FCEV なんですけども、日本の FCEV はですね2014年に販売を開始しました。で今から10年前ですね。でこちらが10年経過したんですけども、現在の FCEV の台数はですね8304台となっておりまして、日本よりこの FCEV の多い国として韓国、中国、アメリカがありますので、今世界で4番目になっています。はい、でこちらがですね日本の、車のですね販売台数、22年のものになるんですけども、コンベンショナルが107万台となっておりまして、次世代のですね、電源のものが127万台となっております。で合計ですね234万台の車が売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ですねほとんどを占めているのがヘブです。でこちら約119万台という形で、PHEV と BEV がですね、ほぼ同じくらいの台数で約4万台で、その中でですね FCEV、2022年の1年間では490台という売り上げでした。でこちらがFC モビリティのですね現状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なかなかですねここの日本で有名な車の未来という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ちらの数は増えていっ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中でですねモビリティは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いる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でこれ未来でもうクラウンで、あとはバスで空というバスがあります。で商用車も小さい商用車、大きい商用車というところで生産が始まっています。で他にもですねまだ実証中のもの
のモビリティっていうのもすごく増えてきてまして、こちらですね、電車のひばりで、こちらが建設機械で、こちらがですね、農業用のトラクターで、こちらが船となっております。でこちらの船は2025年のですね、大阪万博で使いますので、もし日本の万博に来るような時あれば見ていただけると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はい、で、こちら水素のですね、内燃機関のモビリティもありまして、これは圧縮水素ではなくて液体水素のですね、内燃機関のカローラになります。で先日ですね、ヒョンデとトヨタ自動車がですね、水素カーの自動車競技に関する振興イベントをですね、エバーランドスピードウェイで開催していたのがニュースリリースであった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でこちらが、今後の日本の、モビリティの需要を増やしていくための戦略の絵になります。で、日本ではですね、商用車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最適化っていうのを今進めておりまして、これはですね、大規模な水素需要が期待できるですね、商用車の戦略で、この例は商用車用のステーション設置エリアを今検討している例になります。で、需要の高い地域っていうのをここの赤い枠でですね書いているのが需要の高い地域になります。で、需要の高い重点地域というのをですね、日本は来年発表する予定なんですけども、この重点地域と重点地域をつないで、そこに重点地域にステーションを設置してですね、商用車がその間を運ぶことで、ここの重点地域に大きな水素需要を作ろうというのを今考えております。で例えばこの福島と東京という都市で間の距離は264キロありまして、商用車がその間を走るというような形で大きな需要を生んでいくという構想を今進めております。で他にもですね、国内の水素バリューチェーンの各分野で水素プロジェクトが現在進行中です。でこれはGI 基金というものに該当しているプロジェクトで、GI 基金というのは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というものを日本の経済産業省が主導しておりまして、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創業開発機構 NEDO というものが運営している約2兆円の基金になります。でこの基金は2050年のですね、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の実現を目指して、再生可能エネルギーだとか水素、アンモニア、二酸化炭素回収、貯留と、エネルギー効率の高い技術などですね、グリーン技術の研究開発から商業化までを支援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ものになります。で代表的な事例としましては、このですね、液化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の商用化実証だとか、 MCH サプライチェーンの実証で、水素発電のですね、線焼混焼の実証だ、あと大規模なですね、水電解システムの実証などがあります。はい、でここも最後のコンテンツになるんですけども、次はですね、日本の水素普及に向けた取り組みをいくつか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でこちらはですね、2009年くらいから始まったもので、高効率なですね、分散型の発電機がですね、水素市場に導入されました。で、2020年からはですね、燃料電池の社会実装が開始されまして、水素社会の実現が加速しています。で、これはですね、都市ガスや LP ガスからですね、水素を取り出して、空気中の酸素を使ってです家庭で電気とお湯をですね、同時に作る燃料電池でエネファームという製品です。でここの販売目標も掲げられてまして、2030年はですね、300万台という目標が掲げられています。で2021年の段階では42万台が売れておりまして、ここは結構伸びてきているのかなと、家庭用としてはかなり伸びてきているの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で、2021年からですね、都市ガスの代わりに純水素を使う5キロワットの業務用というものも販売していますので、これらをつなぐことで、家庭用のですね、家庭用だけに限らずですね、さまざまな施設の電源として設置していくと。で、日本はですね、このエネファームの商用市場においてはですね、先進国に一つでさらなるですね、競争力強化を今後も図っていきます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す。はい、で次は水素発電実証になります。
で水素とアンモニアの発電をですね両方進めています。で日本の電源構成の大部分はですね火力発電が占めています。で火力発電は発電としてですね、非常に安定していて柔軟性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化石燃料を燃料と使用しているので、非常に多くの CO2 を出すという課題が存在します。で一方でそれをなくすようなレベルで日本にですね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普及しているかとか、エネルギー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がですね導入されているかというと、それ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という現状があります。で日本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は大体 21.7% というようなところになっております。なので火力発電が中心の国ですので、火力発電をクリーンに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非常に重要です。ただグリーン水素、先ほどのですね日本の水素の製造量というのは少なくてほぼ自家消費でほぼ市場に流通しない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グリーン水素とかにあんまりにもこだわりすぎずにですね、ブルー水素も含めて進め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ここにはですね政府の協力が必要かなと我々は考えております。で日本水素の実証なんですけども、2023年からですね30%LNG を減らすっていう混焼実証がされてまして、24年からはですね 100% 燃焼実証が進められる予定となっております。でアンモニアの発電については24年からですね 20% 石炭を減らす混焼発電をされまして、2050年までには 100% の燃焼実験を実証していくという計画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ちらですね我々ですね、JH2A の理事企業である千代田とトヨタがですね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て製品を生んでいるというものの事例になります。で大規模な水電解システムをですねこの両社でコラボして今生み出しています。でですねこれは来年からですねトヨタ自動車の本社工場で開始する実証なんですけれども、20フィートのですねコンテナサイズで5メガワットの設備容量で1時間あたり100キロのですね水素製造能力を持った燃料電池システムを作っております。で標準パッケージは20メガワットの設備容量で、これ4基分で20メガワットにな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コラボして作っていっていますと。でこれ日本の2030年までのですねこの水電解システムの目標値としては販売目標15ギガワット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ので、我々はその目標にですね貢献していくという形になります。はい、でこちら最近ちょっと非常にですねイベントに多く出てくるイベントに多くちょっと使っていただい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ども、水素のですね家庭用の調理器を家庭用のですね燃焼システムを実施しているリンナイさんとFC スタックとかタンクを作っているトヨタとコラボしてですね水素調理器の開発をしました。で、こちらの水素調理器は2025年にですねウーブンシティというですねトヨタ自動車が建設している未来の実験都市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ですね実証を始めていく予定ですと。で最近はですね日本国内のイベントでですね水素調理器は非常によくですね出展されておりまして、現状ですね日本の水素、腐臭がですねついていないことというのがあるところと、あと燃焼中にですね、H2O が出るので例えばお肉を焼くとですね非常にジューシーでなると。で、ピザを焼くとですね非常にみずみずしく美味しく調理できると言われていて、今ちょっとイベントにですね多く呼んで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状態になります。はい、で最後にですねサマリーになります。でまず私たちのですね活動にはですね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実現するというですね非常に強い意志が必要だと考えています。で、その中でですね JH2A は水素の団体ですので、我々の役割としては、JH2A 会員のですね意見を一つの声にまとめて、政府と議論する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でそのためにですね説得力を持たせるためには水素の製造から利用までですね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のすべてのセクターが戦略的かつ協力的に取り組む必要があると
思います。だがしかしですね、水素はいいっていう考え方ではやっぱり普及にはなかなか日本はつながりませんでした。で、重要なのはですね、ちょっとまだ素晴らしい案がそれほど出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水素を使うっていうことにメリットや付加価値がどれだけあるかというところで、あと、J2A の役割としてましては、いろんなロールモデルから学んでですね、それを共有することで無駄な投資だとか時間を削減するというところで、これらをリードしていくっていうのもJ2A の役割になっております。で、水素を通じてですね、さまざまな国や地域と未来に向けて議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Ye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and you may now return to your seat.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발표 순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발표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으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 컨퍼런스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점심과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곳 가빗섬 2층 컨벤션홀에서는 청정수소 국제포럼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 3층 비스타홀과 옆 건물 채빗섬 1층 애니버서리 홀에서는 1시 10분부터 각각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세션 1과 2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자분들께서는 착석해 계신 자리로 저희가 점심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VIP분들께서는 옆 건물 채빗섬 2층에서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 short announcement for lunch for the VIPs. Please proceed to the second floor of 섬 채빗, located right next to 섬 가빗, which we are currently located. And for other participants, please remain seated as lunch will be served at your seat. Thank you very much and bon appetit.